자, 1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번. 어휘 문제인데, 자, 일단 좀 읽어보면서 같이 봅시다. 주제만 파악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쉽게 가고요. 아니면 좀 힘들어하는데, 라틴어가, 여기 라틴어란 말이 나오거든? 라틴어가 고대 어느 나라 말이에요? 고대 로마에 썼던 말이 라틴어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은 너무 쉬운 말인데,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 고대 라틴어가 지금, 그 당시에, 고대 그 로마어죠, 그죠? 유럽 언어 중에서도 이제 라틴어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말이 이탈리아어라고 하는데 뭐 상식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유럽에서 가장 그 문화라고 하나 우리가 좀 문화민족이다라는 말을 쓰려면은 그 언어 속에 라틴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야지 가장 그 문화민족이다라는 말을 듣는데 유럽에서는 우리가 볼 때 그놈이지만 지네끼리 그렇대요. 그래서 라틴어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말이 지금 고대 현재 이탈리아어가 되겠죠. 이탈리아어. 그다음에 스페인어. 그다음에 약간의 프랑스어 이 정도거든. 근데 이제 제일 그 라틴어 현적이 많이 안 남아 있는 나라가 그 독일어래. 독일어라서 중세 유럽에서는 독일을 굉장히 그 게르만이라고 하죠. 게르만이 뜻이 뭡니까 혹시 알아요? 숲속의 야만인이라는 뜻이거든. 숲속의 야만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그 라틴어 흔적이 안 남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독일 사람들 굉장히 개무시했던 그런 문화가 유럽에 아직 남아 있었는데 중세 때부터 이제 유럽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상식적으로 라틴어 하면 자 유럽의 자존심이다. 뭐 그 정도 고대 로마어고요. 지금도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그 졸업할 때 수석 졸업한 애가 연설을 할 때 라틴어로 하는 게 하나의 그 관리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게 서양 문화래. 그러니까 우리는 좀 영어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편할 것 같다. 그죠? 자, 로마 제국 말기의 그리스 학습인데요. 자, 봅시다. 상식이 좀 받쳐주면 좀 쉬운 문제고 안 그러면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볼게요. 자, 원팩터 주어입니다. 여기가 주어고요. 워즈가 뒤에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요소는 관계대명사입니다. That contributed to the decline in scientific endeavor. 가로치고요. 그 다음에 during the last day of Roman Empire까지. 자, 뒤부터 로마 제국의 말기 동안에 자, 과학적 노력에 있어서의 어떤 쇠퇴의 하나의 원인이 됐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The diminishing knowledge of Greek language, 그리스 언어의 자, 감소하는 지식이었다. 다시 로마 제국 말기에 과학과 관련된 노력이 쇠퇴한 원인이 된 한 가지 요인이 바로 감소하는 그리스 언어 지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 언어가 그 당시에 굉장히 넘버원 언어였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The motivation to learn a second language decreases as a function of economic dominance. 두 번째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직역을 해보면 자, motivation 뭡니까? 동기죠, 동기. To learn a second language. 자, 제2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 동기가 감소를 합니다. As a function of economic dominance. function of라는 말은 뭐 상관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수학을 하지만 function이 수학에서 뭡니까? 함수잖아, 함수관계죠. 상관관계, 함수관계 비슷한 말입니다. 같이 간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제2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동기가 경제적 우위, 또 economic dominance, 경제적 우위의 어떤 상관관계로서 감소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뭐 일단 제2 언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2 언어가 누굴까요? 그렇죠. 로마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어가 될 겁니다. 로마인 입장에서는 그리스어. 로마인 입장에서는 자기 라틴어가 제1 언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인 입장에서는 그리스어가 제2 언어가 될 건데 즉 결국은 경제적 우위의 상관관계 때문에 제2 언어를 배우려는 동기가 감소한다는 말은 결국 이 말은 뭐입니까? 로마인은 그리스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하는 동기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 그리스가 로마보다 훨씬 강력한 제국이었으면 그 로마인들이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했겠지. 그런데 그 반대였어. 로마가 더 강성했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많이 감소되기 시작했다고 그죠. 그런데 알다시피 유럽 문명의 시발점이 어디예요? 그리스잖아. 예. 모든 문화적인, 역사적인, 과학적인 모든 지식이 다 그리스어에 농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고대 로마가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어를 서서히 안 배우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지식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자, in particular, 특히 members of non-dominant groups are eager to learn a language in addition to their mother language. mother tongue이죠. 단어부터 보면 mother tongue이라는 것은 그냥 mother language, mother tongue 똑같은 말입니다. mother tongue, 엄마 혀 아닙니다. 모국어. in addition to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members of non-dominant groups 비우위 집단의 구성원들은 are eager to learn a language
자, 언어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In addition to their mother tongue. 자신의 어떤 모국어에 더해서 자,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가했죠. 뭐 하려고? In order to improve their life circumstances. 일반적으로 비지배 집단이라고 하면 좀 쉽게 말해서 좀 열등한 애들, 밑에 있는 애들은 잘난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왜? In order to 목적이죠. Improve their life circumstances. 글자 그대로 자신의 어떤 형편, 생활 상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in the case of scientists, 과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to enlarge their audience. 자신의 어떤 청중, 즉 과학책을 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저변 같은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 모국어 말고 자기 모국어에 더해서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좀 열등한 쪽 사람들은 뭔가 좀 잘난 쪽 나라의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래야 자기 생활이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과학 입장에서는 자, 이 사람의 말을, 잘 나가는 언어의 말을 갖고 자, 글을 써야지 자기 저변이 확대된단 말이야.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학자들은 자기 논문을 쓰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야? 영어본이 나와야 돼. 영어본이 나와야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그런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as a consequence, 그 결과 the universal language of science, 자, 과학의 만국 공용어가 has always closely followed the shift in economic dominance. 그 결과 자, 과학의 만국 공용어가 뭐가 됐다? has always closely followed. 자, 밀접하게 따라가서 the shifts in economic dominance. 뭘 따라갔습니까? 경제적 우위의 변화를 밀접하게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지. 자, because the Romans dominate the other nations. 자, 로마가 다른 국가들을 dominate란 말은 뭐 지배하다 뜻도 되지만 여기서 뭐 우위를 점하다, 우위를 차지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로마인들이 다른 나라보다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it became increasingly 점진적으로 necessary가 아니죠, 그죠?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로마인들이 더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 더 잘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it became increasingly unnecessary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뭐가? To study language other than Latin. 라틴은 뭡니까? 자기 나라 말을 제외한 다른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 잘 나가니까. 자, 반면에 more and more individuals, 점점 많은 사람들이 became inclined to learn Latin as a second language rather than Greeks. 자, 반면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리스어보다는 라틴어를 갖다가 제2 언어로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어는 안 배우고 라틴어를 배우게 되긴 했는데 그 결과 as a result, a language barrier emerged between the Romans and Greek science. 뭐가 생겼습니까? 장벽이 생겼죠, 그죠? 바로 로마와 그리스 과학 사이에 언어 장벽이 생기기 시작했어. 자, 고대 사회에서는 그리스 언어로 과학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놨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많이 해놓고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됐었는데 점점 그리스 언어를 안 배우고 로마어를 배우다 보니까 로마어와 그리스 언어 사이에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점점 그리스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줄어든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쩔 수 없이 뭘 만들었까? 번역본을 만들었겠죠. This was partially alleviated by an increased availability of Latin translation.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부분적으로나마 alleviate 별 펼쳐주고 모르는 사람 외워야 됩니다. alleviate 완화되었다 이거죠.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부분적으로나마 완화가 되었어. 뭐에 의해서? By an increased availability. availability는 알다시피 available, 사용 가능한 이라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꾼 건데 저기 입수 가능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용 가능성 어떻게 사용 상관없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이 부분적으로나마 완화되었다. 증가된 입수 가능성 때문에 뭘 입수합니까? 라틴 트랜슬레이션, 극자 그대로 라틴어 번역본을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같은 자, 장벽이 완화되기 시작했어. 즉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로마어를 번역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장벽을 갖다가 해소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하지만 translation 그 번역본은 did not conserve 보존을 할 수가 없었죠. The full richness of the Greek legacy 그 풍부한 그리스 유산의 풍부함을 갖다가 보존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번역본으로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번역을 할 때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로마인들이 봤을 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번역을 했을 거라고. 자, 그래서 only the works that were thought to be of interest to the Romans. 자, 로마인들에게 interest, 흥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작품들만 made it into Latin, 라틴 언어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보존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는 로마인들에게 흥미가 있을 만한 것들만은 라틴어로 보존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자,
그리스어를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결국 문화의 단절이 생기게 되었다. 뭐 그런 의미 되겠죠. 자, 13번은 답이 일단 3번을 정리해주고요. 자, 14번으로 갔습니다. 14번이 많이 틀릴 것 같았어. 14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답이 나오기 힘든 그런 구조였죠. 그죠? 일단 단어부터 보면 자, 답이 2번이었는데 compensation이 뭡니까? 동정심. 그 다음에 anticipation은 예측 또는 뭐 예상 그런 말이고, collaboration 알죠? 협동 그런 뜻이고, categorization은 범주화,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individualization은 뭐 개별화 그 정도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답이 2번이었습니다. anticipation 예측, 예상, 기대 그런 뜻이 되는데 이제 2번을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슬슬 읽어나가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볼게요. 14번 답이 잘 안 보여 근데. 가조 진주로 시작하죠. It is hardly surprising.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대절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대절. 자, 우리가 struggle with the notion of how long we'll be there.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래. 뭐가요? 우리가 struggle이란 말은 뭐 고심하다, 분투하다, 뭐 노력하다 다 되는데 고심한다 정도가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가 struggle with the notion of 이러이러한 생각 때문에 고심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자, 어떤 생각입니까? of how long we will be here.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오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생각으로 고심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만 갖고 정확히 의미 전달이 안 되겠지만 뒤에 내용을 읽어보고 유추를 해보면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오래 있을 것인가, 즉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만큼 지속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요. 니는 아직 10대니까 내가 뭐 죽는다 이런 생각 한 번도 거의 해본 적이 없겠죠, 그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나도 언젠가는 떠나겠구나, 주변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 걸 보고 자기도 이제 떠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10대 때는 거의 생각을 못 합니다. 생각하면 솔직히 이상해요. 10대 때부터 내가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우울해지거든. 당연히 생각 안 하는 게 정상이고, 나중에 여기 책에 나와 있지만 중년 때 한 40, 50 그쯤 됐을 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데, 어쨌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여기에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그 자체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t first, 처음에는 life, 삶이라는 것은 seems quite endless.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끝이 없어 보여. 예를 들면 7살 때는 it feels like, 어떻게 느껴집니까? An eternity till Christmas. 자, 어떻게 느껴진대? eternity 뭡니까? 영원. eternity, 그죠? 영원이죠. 한없이 오랜 시간. 크리스마스까지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아. 즉 올해 크리스마스 지났고요, 내년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야.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내년 크리스마스 언제 와? 이거 있죠, 어렸을 때. 그렇게 느껴지고, 11살 때는 it i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합니다. to imagine, 상상하는 게 불가능해. what it might be like to be 22, 22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상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11살 때 내가 22살이 되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만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시간이 잘 안 흘러간다 이겁니다. 어렸을 때는.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30살이 된다는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30살이 웬 말이야 지금. 시간 금방 가죠. 일도 이러고 있지만 이제 눈 감았다 뜨면 아마 군대에서 보초 서고 있을 겁니다. 자, 내가 군대 처음 가가지고 아직도 생각난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갔습니다. 12월 24일 날. 내가 그날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야. 오래니까 가는 거야 그냥. 목요일, 그때 우리 얘기했죠 저번에. 우리 때는 군대를 무조건 목요일 날 입대해서 무조건 목요일 날 제대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날 공교롭게 목요일이 12월 24일이네. 뭐 가야지 어떡합니까? 갔는데 그날 밤이었죠. 가자 첫날 밤에 이제 보초를 서는데 새벽 3시에 깨우는 거야. 보초 서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난 민간인이었는데 나보고 탄역 카페 보초를 서라는 거야. 저녁에 새벽 3시에 걸려가지고 10시부터 취침 들어갑니다. 그럼 3시 되면 이제 보초 서러 나가야 되잖아. 그럼 옷 갈아입고 해야 되잖아. 그럼 2시부터 깨워요. 2시부터 깨워. 그럼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옷 갈아입고 뭐 신고하고 나가. 가는 데까지 20분 걸어야 돼. 그러니까 2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럼 2시에 가가지고 3시부터 4시까지 보초서 옵니다. 3시부터 4시까지 보초서는데 한겨울에 그 논산에 추워 죽겠는데 영하 15도 보초서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엊그저께만해도 학교 다니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뭐. 4시에 끝나고 들어와. 그러면 누우면 잠이 옵니까? 쳐죽겠는데 잠이 하나도 안 와. 4시쯤 되면 6시 되면 또 깨우는 거야. 그 결과적으로 2시부터 6시까지 잠 한숨도 못 자는 거죠. 자, 뭐다 이렇게 됐지? 어쨌든 금방 간다고 시간이. 시간이 금방 가는데 어렸을 땐 그게 안 느껴진다고요. 그 다음에 time does us a disservice. 굉장히 낯선 단어가 나왔습니다. 서비스는 우리가 알 것이고 앞에 dis가 붙어갖고 이제 반대가 됐죠. do a disservice 하면 누구누구에게 해를 끼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시간이라는 것은 자, does us a disservice. 우리에게 뭘 한다? 이 does가 이제 do인데 사행식 동사야. 사행식 동사 do가 사행식 동사로 쓸 수 있고 us가 간접 목적어고요. disservice가 직접 목적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한 해를 끼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해를 끼친대. in ing 뭐뭐라는 점에서 in seeming so long 굉장히 그 시간이라는 것이 길게 느껴지지만 yet 자 그것이 turning out to be 결국 어떻게 결정된다? turn out to be 하면 뭐뭐 이미 판명되다 말이죠. 굉장히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turning out to be 어떻게 결정나? so resolutely short 단호할 만큼 short 짧다라고 자 결정이 난다라는 점에서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해를 끼치는 겁니다. 즉 어렸을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굉장한 해를 끼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only become gripped by 저기 그립이란 말을 이렇게 잡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become gripped 하면 뭐뭐에 사로잡히다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 become gripped 뭐뭐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by the idea of mortality. 바로 mortality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mortal이라는 단어죠. mortal이 이제 형용사인데 이게 뜻이 뭐예요? mortal. 죽을 운명의라는 형용사고요. 이걸 명사로 바꾼 게 mortality고 앞에 I am이 붙으면 뭐 됩니까? immortal. 영원 불멸에 이렇게 되죠. mortal, immortal 알아야 될 것이고 어쨌든 mortal이라는 형용사를 갖다 명사로 바꾼 게 mortality입니다. 여기 필사 맞죠? 결국 죽는다 말입니다. 필사, 필이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이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로잡히게 돼. by the idea of mortality. 필사라는 생각에 자, 사로잡히게 돼. at a few select points in their lives. 자신 삶에 있어서 in their lives. 자신 삶에 있어서 몇몇 select point란 말은 선택된 지점, 즉 어떤 시점쯤 되면 삶에서 어떤 시점쯤 되면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런 생각 안 하지만 이제 중년이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turning 40 or 50, turn이 되면 이제 뭐가 된다는 뜻이죠. 40대나 50대 정도가 되면 이게 좋습니다. can bring 가져올 수 있다. A sudden reversal of perspective 관점의 어떤 sudden 급작스러운 전환, 반전 같은 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시선이 바뀌는 거야. 어렸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 죽음에 관한 생각이 40, 50대가 되면서 서서히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래도 중년의 위기라고 그러죠. 평소 생각을 못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 현실적으로 와닿으니까 이제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패닉, 당황하거나 또는 become worse, 굉장히 침울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buy a new car, 새로운 차를 사보기도 하고 그리고 take up a musical instrument, 새로운 악기 배우는 것을 take up, 시작을 해보기도 하고 평소 안 하던 짓 하는 겁니다. 당황스럽고 침울하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자, 인생 뭐 있나 이러면서 그냥 BMW 질려버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차를 사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평소에 안 배우던 악기도 배워보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왜? 두려우니까 잊고 싶은 거야. 잠깐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현실에서 탈피하고 싶어 그런 거죠. 삶이 정말 긴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지 않네. 길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what 자 this really indicates is 그러나 이것이 진짜로 나타내는 것은 is 바로 뭐다? dramatic failure 완전한 실패래. 빈칸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쭉 연결해 보니까 결국 시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 시간이 그냥 어렸을 때는 영원처럼 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중년이 되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삶이 정말 긴 줄 알았는데 정말 길지를 않더라. 그래서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빈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빈칸이 뭐냐 이거죠? 빈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뭐야?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어. 그런데 나이가 들으니까 뭐야?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았죠. 그러면 어렸을 때 뭘 잘못한 겁니까? 빈칸 보세요. 동정을 잘못한 겁니까?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협동을 잘못한 겁니까? 분류를 제대로 못한 겁니까? 개별화를 제대로 못한 겁니까?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결국은 그럼 뭘 못한 거야? 예측을 못한 거죠, 그죠?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 뒤에 봅시다. 뒤에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실제로 나타내는 것은 빈칸의 극적인 실패입니다. 자, 여기서 extraordinary aspect is 여기서 특이할 만한 거. 여기 보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ordinary하고 ordinary 뭡니까? 평범한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지? 근데 앞에 extra가 붙어갖고 이제 반대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 평범하지 않다는 뜻이야. extraordinary. 뭐 읽어보면 extraordinary 이렇게 읽긴 하는데 우리는 외울 때 그냥 extra 플러스 ordinary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ordinary 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거, 특이한 거.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측면은 바로 not A but B다. 여기서 놀랄 만한 거, 특이할 만한 측면은 A가 아니라 바로 B입니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A가 아니라 B라고. 여기서 특히 놀랄 만한 측면은 바로 not that we are dying.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아니야. 당연한 거니까. 이걸 우리는 이 측면을 갖다가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but that 뭘 주목해야 돼? 이걸 주목해야 돼. but that the reality of the nature of existence. 존재의 본질에 대한 현실이죠. 존재의 본질에 대한 현실. 이게 뭘까요? 존재의 본질에 대한 현실. 나의 존재의 본질은 결국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화장터 가는 거지 뭐. 죽는 겁니다. 언젠가 다 죽는 거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그 현실이 did not get fixed firmly enough.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firmly enough. 충분히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지 못하라 이거야. in our brain. 우리 머릿속에 탄탄하게 이 존재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콱 안 박혀 있다 이거야. at 언제? earlier. 어렸을 때. 그리고 more appropriate moment. 적절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머릿속에 박아놓지 않고 살고 있더라. 청소년 때는 내가 영원처럼 살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걸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박아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사실은. 자, mid-life crisis. 우리 지금 이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한 문장 한 문장 어려운 게 별로 없죠, 그지? 한 문장 한 문장은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전반적으로 하나를 묶어가지고 답을 끄집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보기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하나 집어넣어보고 흐름 속에서 끼워 넣어야 됩니다. 자, 한 단어 이렇게 빈칸이 나오면 있잖아. 다 읽어보지 말고 일단 단어를 먼저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빈칸에다가 하나하나 집어넣어보고 말되는 걸 골라내야 되겠죠. 그 요령입니다. Midlife crisis. 그래서 중년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is not a legitimate awakening. 어떤 진정한 각성이 아닙니다. It's a sign of. 그것은 it's a sign of being shamefully ill prepared. 여기 별표 쳐주고 ill prepared 뭡니까? prepare 준비했다는 뜻이고 ill이 붙었으니까 준비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은 뭡니까? 제대로 예측과 예상을 제대로 못하고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년의 위기는 진정한 각성이 아니라 자 부끄러울 정도로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거. 이것이 중년의 위기다 말이죠. 저 1프리피어드가 저거였구나. 저 아플 준비가 되는 거지. 얘는 아플 준비가 아니라 1이 붙으면 안 좋다는 뜻이에요.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봅시다. 17번도 많이 틀릴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17번까지만 하고 한번 잠깐 쉴게요. 예. 주는 여름방학에 어디 간다며? 네. 어디 경기도? 아니요. 저 수영고 가요. 수영구? 수영구에 뭔데? 센터? 거기 센터는 수영구가 아니라 해운대구인데요. 전그 센텀은 아니고 수영구에 밀라봉쯤에 그 새로 생긴 데 있는데 거기 뭔데? 거기 독재? 네, 그냥 한 달 갇혀서 맨날 시키는데. 사전답사 뭐 이런 거예요? 사전답사? 사전 답사 그리고
한번 확인했어요. 그 사전 없어요. 6개월 전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기왕 사전답사 갈 것 같으면 지금 엊그젠가 그 부산여고에서 전교 4등으로 졸업해갖고 의대 6장 썼고 광탈한 여자 하나 있거든. 최종 못 맞추고 다 광탈한 애 있습니다. 요거 4등이면 얼마이면 되지? 1점대 중반? 1.5 정도 되는데 다 떨어졌대. 동아도 떨어졌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최종 못 맞춰가지고요. 좀 맞춰도 떨어졌을 것 같은데 1점대 중반이 아니라 1점대 초반일 걸로 알고 1점이 한 3 정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치대도 떨어졌대. 부산대 치대도 1.3 정도 되면 부산대 치대는 붙을만도 한데 아마 최저만 맞췄으면 붙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어딨냐 그랬더니 용인에 있대. 용인에 뭐 독재 그런 게 있나요? 용인하고 뭐 이천 이런 데 되게 많다고 하던데 용인 에버랜드 몰라? 용인이나 이런 데 보면 산 구석구석에 이제 산 좋고 물 좋은데 그 독재하고 딱 만들어가지고 많이 한다던데 그게 우리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1호가 저기 김해 가면 은석학원이라고 아냐 혹시? 저 처음에 거기 알아봤는데 꽉 차서 우리 때 이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은석학원 그때 기숙학원이라고 약간 그 당시 처음에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근데 전부 다 욕했거든. 가서 공부 그때 그 당시에 남자들 머리 짧게 갖고 있잖아. 그 군복처럼 이렇게 짧은 머리 하고 체육복 다 같이 통일해서 입고 군대처럼 생활하고 그랬었는데 그랬다고요. 사전답사는 아니면 농담이야. 자, 그다음에 17번. 자, 어렵습니다. 이것도. 프로이드 얘기가 나오죠. 심리학에 관련된 이야기, 심리학 관련된 소재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프로이드 얘기가 나와서 난 처음부터 읽어 나갈 때 이게 심리학 얘기인가 했는데 심리학 얘기는 아니고 과학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볼게요. 자, despite his tarnished reputation among neuroscientists까지 가로쳐주고 전치사 굽니다. 끊고 그 다음에 지그문트 프로이드 was right about many things. 첫 번째 문장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의 tarnish라는 단어 좀 어려운데 원래 tarnish가 누구누구를 손상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대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꾸며준다 이렇게. 그래서 그의 손상되어진 명성에도 불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among neuroscientists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 자, 그의 손상된 명성에도 불구하고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was right, 옳았다. 이 사람이 옳았어. 즉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여기서 엄청나게 욕을 먹긴 했지만 그래도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옳았다. about 뭐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옳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배경 지식을 조금 알면 편할 수도 있으니까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알다시피 정신과 의사였고요. 정신과 의사였고 이 사람이 뭘 만들었습니까? 그 정신 분석학에 시초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 리비도 들어갔나요? 혹시 리비도 이론을 갖다 처음에 창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파격적인 이론을 제시를 많이 했어.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별 희한한 이론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슨 이론까지냐면 남근 숭배 이론까지 나왔어요. 남근 숭배 이론. 추요. 이 사람이 즉 뭡니까?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자였거든. 남성 우월주의자였고 그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이론을 많이 전개해 나갔습니다. 특히 리비도 이론을 제시하면서 입이랑 그다음에 성기랑 그다음에 응꼬까지 이 세 가지 여기에 이제 사람의 리비도 에너지가 모여 있다 이겁니다. 그 너바나 노래에 리비도 같은 거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가사에. 리비도 이론을 처음에 제시를 해가지고 가만 보면 그 모든 동물들이 교미를 하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교미를 할 때 주 목적이 뭡니까? 애 낳기. 그죠, 그거잖아. 그거 다잖아. 인간은 쾌락. 인간은 뭡니까? 근데 애 낳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뭡니까? 그냥 부수적인 거야. 그건 부수적인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냐면 인간들이 키스를 하죠. 동물들은 아무도 키스를 안 합니다. 가끔가다 침팬지나 고릴라가 키스를 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근데 침팬지 고릴라 좀 하는데 가끔가다 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거 안 하는데 사람들이 왜 키스를 할까 궁금했는데 이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입 주위에 성적인 에너지, 리비도가 가득 모여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어떤 만족감을 추구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리비도가 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해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한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쾌락을 추구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만약에 뭔가 좌절됐다, 뭔가 욕구가 좌절이 됐다. 그러니까 이 욕구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되는 거야.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삐뚤어 나가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특히 어렸을 때 이런 에너지, 성적 에너지 같은 걸 발산을 제대로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꼬마애들 갖다 막 그걸 하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안 좋은 그런 에너지를 다 본질적으로 타고나는데 이걸 가지고 제대로 해소를 안 시켜주게 되면 얘가 나중에 뭐가 된다? 범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이 리비드 에너지를 갖다가 제대로 발산시켜줄 수 있게끔 애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으로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리비도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성적 이론으로 많이 굉장히 야한 이론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나갔어. 그렇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일부 맞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변태 새끼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획기적이었죠. 맞는 것도 많이 있고 틀린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을 제기하다 보니까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그러니까 명성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학자들이 미친놈을 욕했겠죠. 욕했기 때문에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명성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맞는 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이론이라기보다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Look back through the history of science. 과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는 identified, 발견했대. 세 가지 스트라이크를 발견했답니다. 스트라이크라는 단어는 이제 타격, 반대, 공격 다 되는데 어떻게 새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세 가지 타격, 세 가지 반대, 세 가지 공격을 발견하게 되었다. against 뭐에 대해서? 빈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학의 역사를 가만 보니까 이 빈칸에 대해서 세 가지의 타격, 반대, 공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빈칸이 뭐냐 이거죠. 뒤에 사례 세 가지가 나오거든. 이 문제는 좀 빈칸 추론 문제 보면 이제 사례를 열거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례가 열거되는 문제는 반드시 그 사례 속에 답이 있고요. 그 사례 속에서의 공통분모를 찾는 게 답이거든. 사례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게 답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빈칸에 대해서 세 번의 타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이 타격을 말합니다. 이 각각의 타격은 나타냈습니다. A major scientific advance. 굉장한 과학적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관계대명사 that was strongly resisted at the time.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은 굉장한 반대, 저항에 부딪혔었지만 뭡니까? 굉장한 과학적 진보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 당시에 굉장한 타격을 받았고 그런데 그것은 굉장한 과학적 진보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빈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 번씩이나 공격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거죠. 다시 정리하면 프로이드는 빈칸에 대한 세 번의 타격을 발견했는데 이 빈칸은 거센 저항에 부딪혔지만 주요한 과학적 진보를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이거죠. 그 세 가지 사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것은 the first was 코페르니쿠스 알고 있죠.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그죠? 코페르니쿠스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 사람이 who showed 보여줬습니다. with his heliocentric theory 그의 어떤 태양 중심설을 가지고 보여줬대. 뭐를? 대절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죠. 지구가 돈다 이거야. 어란더선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not the other way around 뭡니까 이게? 그 반대가 아니라 즉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뺑뺑 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런데 이게 틀렸어.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반대로 생각했지만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사실을 그는 보여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with this 이것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이건 뭐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로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즉 이 이론을 가지고 dawned란 말은 dawn이 사전적 의미가 뭐야? dawn 새벽이죠, 그죠? 새벽이 밝아온다는 뜻이야. 여명이 밝아오다 명사로 쓰면 새벽녘이 될 것이고 근데 동사로 쓰였으면 분명해지다. 그러니까 서서히 밝아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가지고 분명해졌습니다. 뭐가? realization이 도치를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깨달음이 분명해졌대. 어떤 깨달음이 분명해졌냐면 대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a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we are just,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단지 just a speck, speck이란 말은 조그만 반점이죠. 조그만 점에 불과하다. Somewhere out there in the vastness, 엄청난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자그마한 반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A pale blue dot, 자, suspended in the abyss. abyss라면 심연이죠, 심연. 심연이 뭘까요? 심연. 시면 깊은 곳. 맞아요. 깊을 심자에 연은 연못 연자거든. 깊은 연못에 있는 그냥 깊은 연못에 그냥 suspended 매달려 있는 뭐다? 푸른색 창백한 푸른 점이다. 창백한 푸른 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건 심연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넓은 우주를 말하고 이 넓은 우주 속에 그냥 플루도트니까 지구야 지구. 엄청나게 큰 연못 같은 우주 속에 그냥 매달려 있는 그냥 조그만 점에 불과한 우리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이 말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인간은 지구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깨졌죠. 인간은 지구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깨졌어. 결국 우리는 우주 속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점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제 현실 인식을 한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인간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깨트려 버린 거죠. 인간이 지구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야. 그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이것만 가지고 답을 구할 수 없을 거니까 비슷한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 볼게요. Next came Darwin.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이 등장했는데, 자, 이 사람은 뭘 깨트렸나 봅시다. 이 다윈은 revealed that 드러냈습니다. 대체를 드러냈는데, 자, we share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이거야. Common ancestry 뭐를 공통의 조상을 공유하고 있대. 누구랑? With all other living things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공통의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드러냈어. 그런데 이것은 realization 하나의 깨달음이었는데 that is astonishing 놀랍게도 여전히 반대되고 있는 그런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In some parts of the world even today 오늘날까지도 지구의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반대되고 있는 깨달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드러낸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똑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드러낸 겁니다. 이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뭡니까? 인간은 자 뭔가 특별한 존재였잖아요, 그죠?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만 아니라 사실이 그렇긴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들과 다르고 다른 생명체들과 분명히 다른 존재다라고 믿어왔잖아, 그죠? 믿어왔고요. 근데 다윈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우리나 니네 집에 있는 바퀴벌레나 조상이 똑같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윈의 그 생명 그 무슨 표입니까 있잖아요. 여기서 공통조상이 나와가지고 가지치기 쭉쭉쭉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이게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 다른 생명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라고 너 인간 별 볼일 없어.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한 것처럼 너 인간 네가 중심인 줄 알았지? 아니야. 너 인간 대단한 줄 알았지? 아니야.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지금.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장했다. 자, 인간은 특별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에 다윈은 타격을 가한 거죠. 인간도 다른 생명체들과 똑같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간을 갖다가 넌 별볼일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약간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마지막 문장에서 이거 있죠. 이게 이제 결정적인 단어가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이 modestly 뻔뻔하게도 염치 없게도 프로이드의 세 번째 타격이 있었어. 마지막에 프로이드가 이제 세 번째 타격을 가한 거죠. 뭐에 대해서? Against human exceptionalism.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예외주의. 인간이 예외죠. 인간은 예외다. 즉 인간이 예외란 말은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다. 인간 예외주의에 대한 타격을 가했어. 프로이드가. 그게 뭐냐면 was his own theory. 그의 어떤 뭡니까? 이론이었어요. 그의 이론 가지고 인간 예외주의에 대한 타격을 가한 겁니다. 그의 이론이 뭐냐면 unconscious mind 이겁니다. unconscious mind. 자, 네모치다 이거 연계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무의식이죠, 무의식. 일단 직역을 해보고 설명합시다. 프로이드가 인간 예외주의에 대해서 타격을 가했는데 그것은 뭘 갖고 타격을 가했냐면 그의 이론이죠. 무의식의 이론을 가지고 인간 무의식의 이론을 가지고 타격을 가한 거야. 그런데 이 무의식의 이론이라는 것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즉 인간 무의식의 이론, 이 무의식의 이론이 자 이의를 제기했는데 도전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DI 대절이라는 생각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무슨 생각에 대해서 반대를 했냐면 대절
our mental lives, 우리 어떤 정신적 생활, 즉 인간의 정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are under our conscious rational control, 즉 우리 인간의 정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야? 항상 우리의 conscious, 의식적이면서도 rational, 합리적인 통제하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식적인 세계 그리고 이성적인 세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정신인데 그 생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뭘 가지고? 인간 무의식의 세계를 가지고요. 자,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좀 합시다. 그 프로이드 이론에 보면 그 빙산 이론이라고 있어요. 빙산 이론. 빙산이 뭐냐면 알다시피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 10% 20%만 이렇게 떠 있고 밑에 깔아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의식이 떠 있고 무의식 세계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의식 세계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인간이라는 것은 거진 7, 80%는 무의식 속에서 정신 세계가 갇혀 있고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7, 80%가 갇혀 있고 빙산처럼 일부 10%, 20% 정도만 의식 세계에서 떠올라 가지고 생활하는 게 인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인간이 의식 세계를 가지고 전부 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인간의 7, 80%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서 지배를 받고 있고 네가 의식 세계로 생각하는 부분은 전체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완전히 기존의 생각을 뒤집어 엎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만큼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사례는 결국 뭐예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찾고 싶은 답이 뭐였습니까? 자, 프로이드는 발견했습니다. 타격을 발견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 빈칸에 대해서. 빈칸은 뭘 쓰면 됩니까?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을 써야 되거든. 결국은 자 일단 보기를 하나하나 집어넣어갖고 다 해석을 해보는 건데 일단 답이 4번이었죠. 한번 4번 놓고 해석을 해봅시다.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 세 번의 타격을 뭐에 대해서? The perceived self-importance of human species. 이게 뭡니까? 자, 인류의 인식된 self-importance 넘어치고 self-importance가 뭘까요? 스스로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이건 자만이죠. 자만. 인류의 인식된 자만에 대한 세 번의 공격을 발견을 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번의 공격을 했던 사례를 쭉 설명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자만입니다. 인간이 대단히 잘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을 하는 거니까. 답은 그래서 4번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연계될 수가 있어갖고 이게 있잖아. 아직까지도 심리학 개론을 좀 읽어봐서 아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정설로 굳어졌어요. 우리가 꿈을 많이 꾸죠. 꿈은 왜 꿉니까? 잘 못 자서 그런 거야. 가끔가다 꿈속에서 이상한 사람 나오고 나를 괴롭히거나 뭐 데이트한다거나 그런 게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 세계로 끌어올라오는 현상이 바로 꿈이랍니다. 프로이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프로이드의 그 제자랄까 추종자가 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융 들어봤어요 혹시? 칼 융이라고. 이 사람을 갖고 와가지고 칼 융의 꿈의 사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고요. 혹시 하나 더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전의식이라고 있어요. 전의식.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전의식이야. 의식적인 상태도 아니고 무의식 상태도 아닌 애매한 단계. 그 단계를 갖다가 전의식으로 하는데 자, 프로이드는 세 가지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간접 연계라서 또 혹시 안 나오면 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자, 그럼 봅시다. 그냥 마지막 문장. While he may have been off target in the details. 자, while 뭐뭐이긴 하지만 그가 어쩌면 off target이라면 타겟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니까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가 어느 정도 디테일, 세부적인 상황에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프로이드는 was absolutely 절대적으로 right, 옳았다. To point out that, 대절을 지적했다라는 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옳았습니다. Naturalistic explanation of mind and conscious, 바로 마음과 의식의 자연주의적 설명이
would be a further and perhaps final. 어쩌면 further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자, dethronement of humankind. 인간의 어떤 자, 별표 여기 나와 있죠. dethronement. 여기 나와 있네. dethronement. 스론이 뭡니까? 스론. 왕관, 왕자의 말이고 앞에 D가 붙었죠. 그러니까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왕좌에서 폐기시키는 거죠. 자, 인간을 갖다가 그 건좌에서 멀리 아마도 최종적으로 몰아냈을 것이다라고 그가 지적한 것은 절대적으로 옳았습니다. 인간을 갖다가 왕좌에서 끌어낸다는 말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최고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 그래서 빈칸과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는 힌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계속합시다.